저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제 손을 위해 뭔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손으로 반죽 치대고, 이 손으로 기저귀 갈고, 이 손으로 손녀 머리 따아줬죠. 근데요, 이 손이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제 손녀가 국가고시 합격증을 받아주는 날, 그 아이 손을 꼭 잡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이태준이 죽었습니다. 새벽 배송을 나갔다가 빙판길에서였습니다. 32살이었습니다. 봉수는 그날 아들 영정 앞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일어나려 해도 다리에 힘이 없었죠. 옆에 있던 며느리 강미경이 부축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미경은 없었습니다. 하객들 사이를 둘러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슬쩍 귀띔했습니다. 아가씨가 아까부터 핸드폰만 들고 밖에 계시던데요. 발인 날 아침, 봉순이 잠깐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였습니다. 영정옆 유모차에 생후 8개월짜리 서아가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담요 위엔 쪽지 한 장.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아직 젊어요. 봉수는 그 쪽지를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아이가 배가 고파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할머니가 아니라 엄마가 됐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봉순에겐 재산이라고는 시장 안 작은 분식집 하나뿐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문을 열어 밤 9시에 닫는 곳.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서아를 키워야 했죠. 문제는 서아를 맡길 곳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봉수는 분식집 구석에 낡은 담요를 깔고 서아를 뉘었습니다. 손님들이 애우네요 하면 국자 들고 달려가 한쪽 손으로 달래며 다른 손으로 라면 국물을 끓였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튀어 팔에 화상 자국이 생겨도 참았습니다. 화상 연고 살 돈이 아까웠거든요. 서아가 3살이 됐을 때였습니다. 봉순이 설거지하는 동안 서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엄마 있어? 봉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세미를 꽉 쥔 손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있지. 하늘나라에. 그게 봉순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이를 미워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진짜 엄마가 살아있고 그 엄마가 선택해서 떠났다는 사실을, 그 말만큼은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봉수는 서아가 잠든 뒤 분식집 한편에 쪼그려 앉아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가 새나갈까봐 행주로 입을 틀어막고 시장 사람들은 저를 독한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모르는 거죠. 독한 게 아니에요. 무너지면 아이도 같이 무너지니까 그냥 버텼을 뿐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아는 자라면서 눈치가 빨랐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분식집 홀 서빙을 도왔고 중학생이 되자 혼자 계산도 했습니다. 친구들이 학원 다닐 시간에 서아는 분식집에 있었죠. 어느 날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 봉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서아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애들이 엄마 없는 애라고 놀린다고. 봉수는 전화를 끊고 곧장 학교로 갔습니다. 서아는 운동장 구석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에 얼굴을 묻고 봉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시큰해도 꿋꿋이 앉아 서아 등을 천천히 쓸어줬습니다. 한참 뒤 서아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커서 간호사 될 거야. 왜? 할머니 아프면 내가 고쳐줄 거야. 봉수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뒤에 눈물이 따라왔습니다. 서아가 고3이 된 봄이었습니다. 분식집에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세련된 코트에 명품 가방,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50대 초반의 여자. 봉수는 즉각 알아봤습니다.
강미경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에 뵙네요. 봉수는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미경이 말했습니다. 지금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형편이 어렵다고. 서아가 딸이니까 서아 앞으로 나온 아들의 유족 보상금을 나눠달라고. 피가 섞인 친엄마인데 서아한테 연락할 권리는 있는 것 아니냐고. 봉수는 그 말을 다 듣고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나가세요. 어머니, 저도 힘들어서. 이러는 거잖아요. 피 나눈 사이잖아요. 당신이 그 애 머리 한번 따줘어요? 열 날 때 등에 업어봤어요? 시험날 새벽에 도시락 싸줬어요? 미경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핏줄은 낳는다고 가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가세요. 미경은 갔습니다. 봉수는 돌아서서 다시 국물을 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아가 분식집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손님 왔었어. 낯선 향수 냄새나. 봉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응. 잘못 찾아온 손님이었어. 떡볶이 한 그릇 먹어. 간호사 국가고시 날이었습니다. 영하 10도의 1월 아침, 봉수는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찌릿찌릿했습니다. 요즘 들어 계단도 오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분식집은 닫을 수 없었습니다. 서아가 합격해서 첫 월급을 받을 때까지만, 딱 그때까지만, 봉수는 서아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고 계란 프라이를 했습니다. 꼭꼭 눌러 담은 도시락도 쌌습니다. 시험장까지는 버스로 40분 거리. 서아가 현관에서 가방을 들다가 도시락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뭐야? 점심. 시험 중간에 배 꺼지면 안 되잖아. 서아는 도시락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손, 왜 이렇게 거칠어? 분식집 22년 하면 다 그래. 나 합격하면 할머니 손크림 사줄게.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얼른 가. 봉수는 서아를 내보내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던 날을 기억합니다. 8개월짜리 아기가 유모차에서 혼자 울고 있던 그날을, 그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는 대신 할머니라고 배웠을 때를,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시험장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잘 됐다고. 이 아이 키우길 잘했다고. 시험 결과는 이틀 뒤 나왔습니다. 봉수는 분식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봉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아야? 그때 전화기 너머로 서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 섞인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 나 붙었어. 봉순의 손에서 수세미가 떨어졌습니다. 싱크대를 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으니까요. 그래. 잘했다. 잘했어. 봉수는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싱크대 아래 쪼그리고 앉아서 입을 틀어막고 23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행주가 없어도 소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 합격증 수여식 날이었습니다. 봉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서랍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23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한복이 있었습니다. 아들 돌잔치 때 맞춘 것. 그 이후로 입을 일이 없었죠. 봉수는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흰머리가 많았습니다. 파마도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봉수는 거울에 대고 말했습니다. 봉순아, 잘 버텼다. 수여식장에서 서아는 흰 가운을 입고 합격증을 받았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는 순간
서아의 눈이 봉순을 찾았습니다. 봉순은 맨 뒷줄에 서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꽃다발을 들고 서아가 사람들을 헤치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봉순 앞에 서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아야, 뭐 하는 거야? 일어나. 할머니, 나 할머니한테 절 한 번만 할게.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어. 할머니가 민망해할까봐 못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서아는 두 손을 모아 이마를 바닥에 닿도록 절을 했습니다. 제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이 가운은 저 혼자 입은 게 아닙니다. 할머니 손 위에 제가 입은 겁니다. 봉수는 꽃다발을 떨어뜨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수여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아는 가방에서 핸드크림을 꺼냈습니다. 봉순의 손을 잡고 천천히 발라줬습니다. 이게 뭐냐? 약속했잖아. 합격하면 손크림 사준다고. 봉수는 서아가 크림을 발라주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내밀었습니다. 굳은 살 가득한 화상 자국 있는 22년 동안 쉬지 않았던 손을 서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이 손으로는 반죽 안 쳐도 돼. 내가 다 할게. 봉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야, 하늘이 참 맑다. 서아가 봉순의 팔짱을 꼈습니다. 응, 할머니 닮았어. 가족은 핏줄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버텨낸 시간과 잡아준 손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분들께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바쁜 하루 중에 잠깐 이 이야기 앞에 멈춰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혹시 오늘 많이 지치셨나요? 말 못할 사정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 혼자 속으로만 삼키고 계신가요? 봉순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새벽 4시에 홀로 반죽을 치댔습니다. 소리가 새나갈까봐 행주로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손이 손녀의 흰 가운이 되었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버티고 있는 그 시간도 반드시 누군가의 꽃이 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만 더 잡아주세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꼭 잡아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가족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쿵 눌러주세요.